83살 한기석은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남긴 낡은 여행 노트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자라도 꼭 가달라는 그 간절한 문장은 기석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달려온 도로 위에서 이번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청년과의 만남은 기석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과연 기석은 이 여행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감동의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우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매일 아침 그 찻잔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 찻잔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며 도로 위를 달려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아내의 옷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아내의 손글씨로 여행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내가 평생 가고 싶어 했던 장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해의 바다, 제주의 올레길, 강원도의 산속 마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자라도 꼭 가줘요. 우리 못 간 그 길. 기석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 없이 어떻게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차고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봉고 트럭을 꺼내 캠핑카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기석을 말렸습니다. 기석 씨, 이 나이에 무슨 캠핑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기석은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낡은 트럭에 나무 판넬을 대고 작은 침대를 설치하고 간이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왔지만 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작업한 끝에 드디어 캠핑카가 완성되었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기석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평생 버스 핸들을 잡고 달려왔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영아, 이제 출발한다. 기석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첫 목적지는 남해였습니다. 아내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엔 바다에서 살아보자.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기석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도로 위의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남해에 도착한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기석은 바닷가 근처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캠핑카 안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간이 주방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 한 그릇이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항상 아내가 라면을 끓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석은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석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옆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 모습을 보며 아내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작고 따뜻했던 손. 이제는 다시 잡을 수 없는 그 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석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우리 함께 왔어야 했는데. 기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의 울음을 감싸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여행 노트에 적힌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던 중 길가에 한 청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큰 배낭을 맨 청년이었습니다. 기석은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청년의 간절한 표정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저씨, 혹시 좀 태워주실 수 있어요? 다음 마을까지만요. 청년은 공손하게 부탁했습니다.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최라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진작가 지망생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석은 말없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라온은 창밖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와, 이 풍경 좀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라온은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석은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달렸을 때 갑자기 캠핑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기석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난 것이었습니다. 기석은 한숨을 쉬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라온이 다가와 타이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온은 능숙하게 잭을 설치하고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라온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난 후 기석은 라온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요? 라온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해진 곳은 없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기석은 라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적지도 없이 떠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온의 자유로운 모습이 어딘가 부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은 라온을 캠핑장까지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라온은 고맙다며 캠핑카 안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석은 거절하려 했지만 라온의 밝은 표정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라온은 배낭에서 라면과 햄을 꺼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조용히 앉아 라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온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자주 혼자 요리를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혼자 여행하세요? 라온이 불쑥 물었습니다.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온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온은 카메라를 꺼내 창밖 풍경을 찍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라온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석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봤어야 할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라온은 캠핑카 밖 텐트에서 잤습니다. 기석은 캠핑카 안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라온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혼자 여행하냐고. 기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길 위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아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영아, 우리 함께 가야지.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게요.
당신 마음속에. 그리고 아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석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기석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영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기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온이 캠핑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아침 먹어요. 라온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석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라온은 간이 버너로 계란을 굽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라온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다음엔 어디로 가세요? 기석은 아내의 여행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주도. 라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제주도 가고 싶었어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기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여행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온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기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라온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라온은 배낭을 챙겨 캠핑카에 올라탔습니다. 기석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로 가는 배 안에서 라온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석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타고 싶었던 배였습니다. 라온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아저씨, 무슨 생각해요?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온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올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라온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레길을 걷던 중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라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사실 저도 도망쳐 온 거예요. 기석은 라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온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사진 전시회를 열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아무도 제 사진을 알아봐 주지 않았어요. 너무 좌절해서 그냥 다 던져버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라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석은 라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상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도망친 거야. 라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일만 하느라 옆에 있어주지 못했지. 그래서 이렇게 늦게라도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여행을 떠난 거야.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작은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라온이 텐트를 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저씨, 발목이 아파요. 라온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석은 급히 라온을 부축했습니다. 캠핑장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주인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박현주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직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현주는 라온의 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삐었네요. 며칠 쉬어야겠어요. 현주는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기석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현주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날 저녁 현주는 두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현주의 집은 캠핑장 한쪽에 있는 작은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현주는 손수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내왔습니다. 기석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밥의 맛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 떠올랐습니다. 현주는 기석의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아내분을 여의으셨나 보네요. 현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는 따뜻한 눈빛으로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기억은 같이 살아가요. 그 말이 기석의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주는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주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캠핑장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삶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기석은 현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온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라온의 발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며칠 더 쉬기로 했습니다. 기석은 캠핑장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현주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현주는 고맙다며 호미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땅을 만지며 땀을 흘리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기석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을 마치고 현주가 물었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가세요? 기석은 아내의 여행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현주는 노트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정말 여행을 좋아하셨나 봐요. 며칠 후 라온의 발목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주는 두 사람에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주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기석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라온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캠핑카에 올라탔습니다. 현주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기석은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길 위에 오른 두 사람은 본토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라온은 배 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석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본토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노트에 적힌 다음 장소였습니다. 산속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캠핑카를 몰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라온은 창밖 풍경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라온이 말했습니다. 기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몇 집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기석은 서울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석과 라온이 들어서자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두 사람에게 차와 떡을 내주었습니다. 기석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들은 모두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고 이제 노인들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기석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들은 두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기석은 오랜만에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라온도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유행가였습니다. 기석도 아는 노래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기석은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라온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캠핑카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할머니들의 따뜻함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또 오세요. 할머니들이 소리쳤습니다. 기석은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라온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할머니들 정말 멋져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시잖아요.